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문정부 220 대책 발표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달여 만에 발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급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또 다른 반사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은 풍선을 북 하면 저쪽이 북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많이 오른 지역을 누르니까 지금 상계동이라든가 의정부 또는 이 외곽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거든요. 특히 수원, 용인, 성남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지역도 조차 오히려 이제 사회자님 못 오르게 규제가 많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또 꾹 누르면 또 다른 데가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네. 우리가 보면 네. 다행히 그렇게라도 규제가 된 지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규제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 안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익산군 성당면 우리 고향은 네. 규제 좀 해달라고 해서 집값이 아파트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제일 예. 높은 게 2층이니까. 네. 규제하고 싶어도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규제하고 싶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사회자님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은 축하해야 돼. 축하합니다. 집주인들은. 좋죠. 네,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만 오르지 말고 나란히 거기서 좀 더 가면은요.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서울, 강남은 많이 올랐다는데 지금 수원, 용인, 성남은 올랐다는데 자기는 집이 올라요, 안 올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사회자님? 억울할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거기 네. 눌러서 나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월 220 대책을 발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든 현 정부는 예. 좋은 거죠. 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20년 동안요. 집만 사면 그냥 현금도 줬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 네. 그러면 정말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겠죠. 더 고생하잖아요. 예. 집값이 폭락하면 거기 백성 국민도 고민, 정부도 고민인데 오르니까 누르기만 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19번째거든요. 네. 만약에 전에 집을 팔았으면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번에 12월 16일 날 2달 전에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집 팔았으면 네. 지금 집값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팔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현명한 생각을 하는 예.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다. 풍선 부르면 어렸을 때 재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아이, 같은데요. 이 긍정적이에요. 효과가 단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지는 그건 않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네.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5조 달러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찍으면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끝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2, 16 대책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본 지역들이 대표적인 게 수용성 지역입니다. 여기에 좀 집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들도 그렇고.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서 예. 집값이 이렇게 사회자님 10억짜리가 15억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 걱정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집값이 생각한 10억짜리가 고민이다. 예. 5억으로 떨어졌어. 네. 그 고민하는 게 좋아요. 집값이 올라서 세금 걱정하는 게 좋아요. 후자가 낫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거 모르면 예. 엉뚱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주거든요. 네. 집값이 올라서 세금 더 내는 건 난 참 국가에 충성하고 예. 나라, 가정은 행복하고 그러지 네.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혁 씨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급매물을 내놓으시지 않을까 당황을 하셔서 이런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급매물이 아니라 예. 팔고 싶어도 네. 여러 가지 세금 규제라든가 세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 자, 예. 두 가지 형태예요. 예.
거기가 저기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이면 팔았을 때 세금이 중과세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팔아요. 못 팔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또 집값이 올라. 그러면 거기 집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자님?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규제가 없어. 팔았어.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면 산 사람이 부자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규제가 심해서 예. 현재 집주인이 부자 되든가 놔두면 그냥 다른 사람이 산 사람이 부자 되든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다 우리 어쨌든 어차피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나라 의견이신 분들이 것 같아요. 예. 산 사람이 부자 되나 판 사람이 부자 되나 예, 똑같은 예.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상승 효과가 누가 가져가는지의 뭐 싸움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예. 바뀐 거죠. 네, 이렇게 좀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수용성 다음은 남산광이다라고 자 꼽아봤습니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이 뭐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좀 꼽히는 지역은요 남양주와 삼본, 광명이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수원 용인 성남이 오르니까 남양주 지금 남양주에 얼마 전에 우리가 상담했잖아요. 네. 아 여기는 집값이 떨어져 갖고요 막 그런 상담했었잖아요. 전번에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올랐다는데 자기만 안 오르니까 마음이 속 타요 안 타요? 탈 수 있죠. 나만 안 올랐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잖아. 근데 집값 오른 사람은 그냥 기분 좋잖아요. 집값 안 오른 사람은 나는 10년째 집값이 안 올라요. 이번 기회라도 조금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올랐는데 사회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남양주도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이번에 조금 올라서 나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피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자, 이번 뭐 규제로 해서 골고루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비쳐 주셨거든요. 그러죠, 그렇다면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 수혜받을 지역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만 짓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봤을 때 남양주하고 지금 삼본 이쪽만 안 오른 게 아니라 예. 그 외곽으로 가면 지금 저기 우리가 운정 있죠, 운정. 예. 그다음에 검단 있죠. 네. 검단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대장이나 계양이랑 신도시를 만드니까 예. 미분양이 나왔어요. 그럼 사업자는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겠네요. 예. 그러죠. 미분양인데다가 그러면 그 사업자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올라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야 미분양에서 좀 해소되고 사업가들도 조금 숨통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까지도 이게 조금 골고루 가는 예.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그 효과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골고루 지역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슈 시켜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한숨입니다. 자, 기생충이 정말 세계적인 영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 영화에 나왔던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각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생충이 그래도 세계적인 네. 상을 3개를 휩쓸었어요. 이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가 아주 우수하다는 걸 네.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네네. 그다음 방탄소녀, 한류, 야 정말 이건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 촬영지가 사람들이 이게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원주민들은 이제 재개발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한숨 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 했던 영화 촬영지를 가보니까 사람이 사회자님 바글바글 오다가 그것이 끝나고 몇 년 있으면 안 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가 얼마 안 와. 이거 기생충 여기도 길어야 1, 2년이에요. 그럼 1, 2년 동안 특수를 막 누려서 돈 벌다가 특수 끝나면 재개발하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단기가 몰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뭐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기생충이 뭐 총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겠습니다. 원. 예. 나란히 플러스 원. 예, 플러스 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뭐 소탐대실일지 아니면 일석이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영화 촬영지를 많이 가봤어요. 네. 막 그때 사람이 그때 한때 박으러 가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그 가. 순간이다. 예. 그러죠. 예, 예. 뭐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쏭달쏭 이슈 체크 저희 맞춰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세미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여의도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과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아파트와 주택시장, 토지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부천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부천 S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